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두천 부동산 입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왜 제가 동두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했냐면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 경기도 내 거래량 1위 지역이 바로 동두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사실 동두천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뉴스에서도 동두천을 자주 언급을 하는데 과연 왜 동두천을 언급을 하고 사람들이 왜 가고 있으며 어떤 단지들이 주로 거래가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 때 과연 얼마나 상승률을 보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새 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았고,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좀 많은 이유로 인해서 많이 찾아가는 게 이제 실거주도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도 있으셔서 과연 우리가 투자로 봤을 때도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사실 지금 새벽 2시거든요. 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녹화를 새벽에 하느라고 지금 목소리가 조금 잠긴 걸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역자료 제공 이벤트는 계속 진행 중이니까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필요하신 자료, 지역자료 받으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거나 임장 가실 때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두천은 우리 어디에 있냐라고 우선 한번 알아볼게요. 전국 지도에서 동두천은 경기도 안에 있죠. 여기 경기도 안에 있는데 이 경기도 안에서 어디쯤에 있냐 하면 여기 동두천에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시장 강도를 나타낸 건데 최근에 시장 강도가 최근 일주일 1월 21일부터 11일까지요. 열흘 정도, 일주일이 아니죠. 열흘 정도 시장 강도를 지금 나타낸 건데 경기도는 다 빨갛네요. 여기에 있는 여기 동두천을 오늘 알아볼 거고요. 이 동두천의 지금 시세 정도로 알아보니까 평균 543만 원으로 나타나네요. 평당. 다른 데에 비해 정말 상당히 싸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동두천시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회색 땅은 볼 필요 없다. 우리가 볼 건 생현동과 지행동과 송내동만 보면 된다. 주로 단지들이 여기에만 밀집되어 있고 여기엔 단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부동산 지인의 이제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은 위에가 생현동이고 밑에가 지행동이고 여기가 송내동인데 지금 5분위로 나눴을 때 지금 지행동이 평당가 625만 원으로 가장 시세가 잘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이 송내동 559만 원, 그 다음에 생현동이 469만 원으로 이 순서대로 사람들이 선호하고 비싼 아파트들이 분포되어 있겠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동두천은 되게 넓은데 여기 밑에만 이렇게 빨갛게 시장 강도도 있고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형은 넓은데 수도권에서 제일 가까운 아래 지역이 가장 이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요 시청이 있으면서 여기 단지 동두천 정말 조그맣죠. 요거밖에 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이 지역을 보는 이유가 최근에 매물이 거래가 많이 되네? 1위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금 거래량 1위, 경기도 내에서 거래량 1위 지역이 지금 동두천 지역인데, 그러면 동두천 지역에서 매물이 그럼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고 있냐를 지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매물 증감으로 인해서 지금 그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는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역시나 동두천. 그 다음에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 그 다음에 수원의 팔달구, 그 다음에 경기도 의왕시, 안양 동안구, 만안구 순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 우리는 요번에 동두천을 알아보는 거니까 동두천을 한번 보면 지금 원래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평균적으로 보통 매물이 913개 정도가 있었는데 2021년 1월 25일에 보니까 지금 현재 건수가 439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보면 비교해 보면 한 달 새에 지금 50%의 매물이 감소했다. 그럼 이게 거래가 돼서 감소가 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서 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매물을 걷어들여서 매물이 줄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데이터로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현장에는 꼭 가셔야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보고 오시면 된다. 그래서 경기도 내 지금 2달 동안에 거래량이 제일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매물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1위 지역이 동두천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보면 동두천시가 지금 전체적인 이제 시세 그래프를 볼 텐데, 제가 이제 캡처해서 준비한 거는 여기 수치가 안 보여가지고 제가 또 한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 강도라던가 거래량이라던가 이제 입주 물량까지 볼 수 있는 걸로 한번 오늘은 봐볼 텐데,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는 지금 2013년도, 14년도 여기까지도 그렇게 막 시세가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평탄하게 지내다가 지금 2015년부터 약간 상승을 시작하고 완만하게 시작을 하다가 2016년부터 한 17년까지는 그래도 서울 수도권이 같이 상승을 하면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 초부터는 이제 가격이 조정받기 시작해서 내려가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이때 보면 동두천 내에는 사실 입주 물량이 없어요. 요 맨 밑에 여기 보면 지금 요 밑에 여기 이 단이 입주 물량인데, 입주 물량이 동두천에는 없는데 왜 얘는 여기서 감소를 하냐? 그리고 거래량도 엄청 줄어들게 되죠. 맨 위에 있는 여기가 시세 그래프, 그리고 시장 강도 그래프라고 한다면 여기는 거래량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입주 물량, 공급 물량, 맨 밑에 그래프는 입주 물량을 나타내는 건데, 동두천은 특이하게 왜 여기는 입주 물량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조정을 받기 시작했을까요? 그거는 경기도 내에서 동두천시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경기도 내에 2018년, 19년, 20년 이 3년 동안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았어요. 공급 물량이. 그런데 동두천시에는 입주 물량도 없고 새 아파트,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끌어들일 만한 새 아파트도 안 들어왔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 더 좋은 지역에,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나름 입지가 괜찮은 그런 시도에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동두천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안 간 거죠. 오히려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어때요? 전국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죠. 2020년 6.17 대책에 의해서. 그래서 6월에 지금 반짝 거래량이 여기 오른 거 보이세요? 월 평균 거래량이 112건인데 거래량이 203건으로 2배 정도 거래량이 올랐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도 비규제 지역이에요. 경기권이 다 묶였다고 했는데 이 동두천시는 규제를 안 받아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많아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어때요? 2020년도 12월 달에 거래량이 지금 많은 게 보이죠. 월 평균 거래량이 90건인데 매매 거래량이 415건으로 얼마나 더 올랐나요? 이게 몇 배인가요? 이렇게 제가 새벽이라서 어쨌든 지금 몇 배 이상, 몇 배예요? 이게 지금 9, 4, 36, 9, 5, 45 4배 정도, 4배에서 4.5배 정도 거래량이 증폭해서 확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봐보세요. 6월 달부터 시장 강도랑 전세 시장 강도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여기 시세 그래프의 이 가격도 기울기가 확 좋아지면서 확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전에도 천천히 올라가고 오히려 안 좋았는데 이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세 기울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상승이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월 달까지는 6월 달에 거래가 됐다가 11월 달까지는 그것이 유지되어 오다가 12월 달에 피크를 치고 있죠, 지금. 게다가 이번에 12월 달에 또 추가로 규제가 되게 많이 됐죠. 그래서 전국에 111개 지역이 지금 규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은 규제 지역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인한 풍선 효과, 그리고 GTX 호재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지금 유동성에 의해서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럼 남아있는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강의 자료로 돌아와서 이게 그러면 경기도 동두천시 매매가 상승률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른 지역 볼 때 2020년 8월 1일부터 최근까지의 상승률을 보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전세가 상승률이 빠르게 올라와서 매매가 상승률을 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대부분의 지역은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봤을 때 동두천시는 지금 아까 생연동 맨 위에 있던 지역이 있죠. 동두천시에서 거기에 부영 1단지 24평형이 28.79%가 올랐어요. 그래도 한 30% 정도가 올랐죠. 그래도 동두천시도 경기도라고 나름 30% 정도 상승률이 있었어요. 물론 다른 지역보단 좀 적죠. 막 다른 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막 200% 이렇게 올랐었는데 30%라고 하면 사실 너무 무난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지행동에 송내주공 2단지가 20평형이 26.44%, 그리고 동두천시 생연동의 부영 6단지 21평이 지금 24.94%의 상승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9월,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6개월 동안 지금 한 상승률이 제일 좋았던 단지가 30%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다른 걸 또 뭘 볼 거냐 하면 지금 최근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2달 동안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단지의 상승률은 그럼 어떨까를 지금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동두천에서 지금 6개월간의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단지랑 지금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하고 이제 내 집 마련을 막 급하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거래량이 팍 터졌잖아요. 지금 12월에 4.5배나 지금 거래량이 튀었는데 그럼 그때 가장 거래량이 많이 된 단지를 찾아보고 그 단지의 상승률은 어떠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지금 부동산 지인의 지금 실거래량을 기준으로 지금 순서를 세운 거예요. 가장 많이, 이 2달 동안에 가장 많이 거래된 건수가 지금 한 단지 안에서만 지금 56건이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얘는 568세대밖에 안 되는데 56건이 거래됐다라는 건 10%가 이 2달 만에 거래가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얘 거래량이 월평균 거래량이 100건이 안 되는데 한 단지에서 지금 그러니까 10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단지에서 2달 동안 50건이 거래가 됐다는 건 정말 어마무시하게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2달 동안 제일 많이 거래된 거의 월평균 거래량의 한 단지가 반을 차지할 정도로 거래가 많이 됐던 단지의 이 2달 동안의 상승률을 보면 24.31%가 상승했대요.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까 봤을 때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단지가 20%대였어요. 한 30% 정도 됐었죠. 근데 이 2달 동안의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던 이 동두천 지행동의 송내주공 2단지 20평형대 같은 경우는 2달 만에 24%가 오른 거예요. 거의 25% 정도가 올랐다는 거죠. 2달 만에 25%. 이 지방, 약간 경기도권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방의 느낌색이 강한 곳인데 이만큼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게 이제 송내주공 1단지 22평이에요. 여기는
거래량이 42건. 얘도 만만치 않죠. 그랬을 때 얘는 무려 28.66%가 2달 만에 지금 거래가 된 거죠. 그러고 보면 아까 우리가 동두천에 6개월간 매매가 상승률이 높은 단지를 봤는데 그 단지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보면 봐보세요. 부영 1단지, 송내주공 2단지, 그리고 송내주공 1단지, 6단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2달 상간에 지금 거래가 많이 터진 단지를 봐도 송내주공 2단지, 1단지, 부영 6단지예요. 지금 6개월의 상승률로 따져서 했을 때나 2개월의 상승률로 했을 때나 상승률이 비슷해요. 결과적으로 그 6개월간의 상승률은 최근에 2개월 상승률이 반영된 게 대부분이지 그 이전의 4개월의 상승률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개월의 상승률로 그 6개월의 상승률을 커버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송내주공 2단지가 24%, 송내주공 1단지 22평이 28.66%. 아까 보셨죠? 6개월이 28. 이게 1단지였고, 아이고. 지금 송내주공 1단지 22평, 송내주공 1단지 22평 24.66인데 지금 2개월간에 오히려 28.66이 올랐다는 건 오히려 2개월간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두천시가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송내주공 2단지의 위치랑 그 상승률을 알아보자면 지금 여기가 송내주공 2단지예요. 지금 지행동,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지행동이 가장 시세가 높았죠. 거기에 송내주공 2단지고 얘는 입주가 16년 차예요. 그쵸? 16년 차 2004년식. 거의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준신축? 여기서 보면 지금 신축이 있긴 한데 약간 구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히려. 구축이지만 역세권을 바로 끼고 있죠. 그래서 입지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시세의 변화를 보면 봐보세요. 지난 4개월간은 거래가 그냥 왔다 갔다 거의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지금 또 사실 이 KB 시세나 지인 시세, 평균 시세로 보면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요. 최근 한두 달간에 갑자기 거래가 된 거라서.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여기 이 동그라미들이에요. 이 동그라미들이 매물이랑 이 세모가 실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거래가 정보가 지금 실거래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평균으로는 따라가지 않지만 얘네들이 거래가 되면서 지금 얘네들이 호가가 붙어서 쫙쫙쫙쫙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들이.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쫙 올라가고 있다. 이만큼 상승률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2달 동안에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였던 이제 다음 두 번째 단지는 송내주공 1단지로 2단지 바로 옆에 있어요. 입지가 비슷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 1단지도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지난 4개월간엔 가격 변화가 별로 없다가 최근 2개월 동안에 호가가 붙어서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되는 게 쫙 이렇게 동그라미가 표시되면서 쫙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지금 막 열기가 막 따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영 6단지인데요. 부영 6단지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21평 여기에 있는 애인데 아까 여기 주공 2단지랑 1단지랑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역을 사이에 두고 여기 역과 여기 역 사이 중간에 위치되어 있어요. 이 부영 6단지가 입주 17년차 2003년식인데 얘도 똑같이 이전에는 별로 변화가 없고 오히려 안 좋았어요. 오히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조금 최근에 올랐었는데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이 동그라미들, 이 세모들이 올라가면서 호가가 붙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거래는 세모가 됐는데 이 나머지는 실거래 되는 거 보고 사람들이 호가를 붙여서 물건을 내놓는
이렇게 해서 호가가 붙어서 쫙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동두천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뜨거운 이유를 아시겠고 지금 가격이 호가가 얼마나 빠르게 붙고 있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면서 뉴스에서 왜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알아보고 현장에 가보시면 조금 더 느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동두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최근 6개월간, 2개월간 상승률이 두드러지는 곳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두드러진 곳의 특징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투자 지역으로 동두천을 보시는 분들은 전세가 상승률이 높은 단지도 조금 보시는 것도 유리하니까 이 상승률이 두드러지는 곳의 특징을 꼭 한번 현장과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전세가 상승률이 높은 단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상승률 높은 단지 리스트와 전세가 상승률 높은 단지 리스트,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순의 단지 리스트를 받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후 댓글에 여기 해당 영상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를 일주일 내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의 자료를 글로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를 눌러서 활용해 주시고요.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